자, 핑 오브 데스예요. 핑 오브 데스. 갑자기 데스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술 먹을 때 이렇게 한참 이렇게 호기로울 때 뭐라고 했냐면 죽을 때까지 먹자고. 언틸 데스라고 한 거예요. 언틸 데스가 죽을 때까지 먹자. 근데 언틸 다이라고 했죠. 언틸 다이. 그랬더니 제가 대학원 있을 때 학부생이 그런 거예요. 학부생이 언틸에는 동사 못 붙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언틸에는 원래 동사 못 붙지 않나 그런 거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언틸 데스라고 하자고. 그게 데스잖아요. 데스. 미안해. 그래서 자원고갈이에요. 자원고갈에 별표할게요. 자원고갈에 별표할게요. 자원고갈이에요. 왜냐하면 왜 죽음의 핑이냐면 한글로 바꾸면 죽음의 핑이 있죠. 핑을 보낼 때 핑의 단점이 뭐냐면 패킷의 길이를 설정할 수 있어요. 패킷의 길이를 65,500바이트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설정할 수 있으면 안 돼. 패킷의 페이로드를 65,500 페이로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크기를 65,500바이트로 설정할 수 있어. 그러면 실제로 패킷이 전송될 때는 MTU가 1500바이트니까요. 나누기 1500 하면 수백 개의 패킷이 동시다발적으로 서버에게 가게 되고 그 서버가 그 수백 개를 처리하는 부하가 심하기 때문에 자원고갈형이에요. 자, 핑 오브 데스는 뭐라고요? 자원고갈이에요. 됐어요? 요거 보시고.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심플로딩. 자, 전제 조건이요. TCP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보세요. 심플로딩은 TCP의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연결을 해제하는 과정이에요? 설정하는 과정이에요? 설정하는 과정이죠. 자, 자원 고갈이에요? 아니면 취약점 공격형이에요? 자원 고갈이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씬을 때리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다른 플로딩 공격에 비해서 많은 수의 패킷, 동일한 패킷 아니면 적은 수의 패킷, 적은 수의 패킷으로 서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적은 수의 패킷. 자, 요게 그러면 왜 문제가 됩니까? 라는 건데, 자, 보세요. 씬을 보냈어요. 그리고 씬을 받고 씬 에크를 보냈어요. 자, 여기서 에크가 안 온 상태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상태 자체가 백 로그 큐라고 하는데 백 로그 큐에서 메모리를 할당한 상태란 말이에요. 자, 메모리는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하죠. 안 된다고요. 백 로그 큐가 꽉 찬다고요. 가장 멍청한 방법은 백 로그 큐를 늘리는 거야. 의미 있어? 없어. 더 보내면 되지. 그럼 더 보내면 되지. 그게 무슨 해결책이야. 더 보내면 되지. 해결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절실한 패킷 받으려고 백로그큐를 잠깐 늘릴 수 있는데 그 의미 없어. 바로 차게 돼.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백로그큐의 메모리를 할당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씬 쿠키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하지 말고 에크가 오면 그때 메모리를 할당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씬 쿠키 기억나실 거고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백로그큐를 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결책은 IPS를 사용하는 거예요. IPS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시내 패킷의 레이쇼를 조정하면 돼요. 그 레이쇼가 뭐냐면 내가 초당 100개 이상 안 받을 거야. 초당 100개 이상의 C는 의미 없어. 안 받을 거야.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정상적인 패킷, 정상 씬도 못 받아요. 정상 씬도 못 받아. 자, 보안장비의 역사 기억나시죠?
아까 그 보안장비 역사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보안장비 역사로 나오진 않아. 전 한번 낼게요. 모의고사에. 보안장비 역사로. 근데 개별적으로 나와 이렇게. DPI 개별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IPS 개별적으로 나오고 IDS 개별적으로 나오고 파이어월 개별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해 그거. 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서비스 거부가 왜 문제냐고? 서비스 거부를 봤더니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시네크, 에크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공격자가 씬 보내고 그 다음에 시네크 받고 안 보내니까 얘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메모리는 꽉 찼고 씬 보냈더니 메모리가 꽉 찼으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격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디오스 상태에 빠지는 거고. 자, 그 다음 볼게요. HTTP 겟플루딩 공격이에요. 이거는 일단 연결 맺어. 일단 연결 맺고요. 일단 요건 연결 맺고요. 그 다음에 HTTP에 메소드가 되게 많은데요. 그 메소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HTTP가 연결을 맺고 내가 웹페이지를 갖고 올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거를 메소드라고 불러,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가 있는데 get 메소드는 뭐냐면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죠. 이미지를 갖고 오든지 뭐 갖고 오든지 검색 결과를 갖고 오든지 get 메소드인 거예요.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연결 맺고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지금 동일한 걸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자, 요청을 하는 건 정상이야. 헷갈리지 마. 요청을 하는 것 자체는 정상이야. 요청, 이거 지금 어디에도 이게 공격이다라고 어떤 포인트에서도 없어요. 자, 보세요. 랜드 공격은 공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랜드는 공격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어, 없어? 알 수도 있죠. 랜드는 알 수 있어. 얘는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모르니까. 근데 좀 이상하잖아. 왜 이렇게 동일한 걸 계속 요청하지? 이게 좀 막자. 동일 요청이니까 좀 막자. 그래서 100개 이상 요청하면, 초당 100개 이상 요청하면 막을래. 그럼 무슨 문제 발생해? 동일한 문제 발생해. 정상적인 것도 못 막아, 정상적인 것도 안 돼. 정상적인 것도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근데 막긴 쉬워. 왜냐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진 않잖아. 자, 그리고 이 공격은 뭐냐면요. CC 공격, CC. 캠퍼스 컴플이 아니고요. 캐시 컨트롤 공격, 캐시 컨트롤. 캐시 컨트롤이 뭐냐면, 원래 캐시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캐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캐시에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세 가지 캐시가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했었죠.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서버가 있어요, 이렇게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프락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리버스 프락시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캐시가 뭐예요? 내가 어떤 그 검색이나 그런 것들이나 어떤 그 페이지나 같은 것들을 미리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버까지 안 가려고. 그래서 여기가 캐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게 클라이언트 캐시야. 자, 프록시에도 캐시가 하나 있어요. 프록시 캐시야. 자, 리버스 프록시에도 캐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캐시가 3개 있어요, 3개.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야? 서버에 부담을 안 주려는 거잖아요. 서버에 부담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락시가 뭐냐면 이렇게 중개해 주는 놈이에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개해 주는 놈이야. 프락시죠, 프락시라고 하죠, 프락시. 저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 프락시 논문이었어. 자, 그러면 저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요 캐시는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이게 옵션이야. 캐시 컨트롤 옵션이야.
웹페이지 상에서 저 캐시 컨트롤 옵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중요한 데이터라면 no store must revalidate라고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캐시 사용하지 않아. 나 진짜 데이터를 봐야겠어. 라고 패킷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요. 원래는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캐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요청이 무조건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청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버에 부담을 주죠. 이게 무슨 공격이야? HTTP CC 공격이야. HTTP CC 공격이야.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옵션은 정상이야. 이렇게 하는 거 정상이야. 이거 지금 공격 포인트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정상이야? 옵션 정상이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중요한 데이터인데 하고 싶다는데. 자, 요거 보세요. 아까 HTTP get flooding의 문제가 뭐였어요? HTTP get flooding의 문제가 뭐였어요? 동일한 놈을 너무 하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적 다이나믹 HTTP 리퀘스트 플로딩이에요. 이건 뭐냐면 요청을 계속 바꿔. 요청을 계속 바꿔. 요청을 어떻게 바꿉니까? 나 이거 해봤어요. 실제로 해봤어요, 저. 왜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JPEG 이미지를 그러니까 1번부터 10,000개까지 그러니까 숫자를 다르게 해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요청했어요. 1번부터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요청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막기 힘들어요, 이건. 막기 힘들죠, 이거. 정말 그냥 동적으로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던지니까. 응?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고 이렇게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암호학도 마찬가지야. 창과 방패. 시스템번도 마찬가지. 창과 방패 싸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머프 공격인데요. 스머프 알아요? 그때 그 나이 때 스머프를 알아요? 만화영화. 그러니까 이게 스머프가 재밌는 그림인데 자기가 했다고 해놓고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했으면서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격할 때 소스 IP를 속여. 응? 공격할 때 소스 IP를 속여요. 공격할 때 소스 IP를 속여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여기 보세요. 뭘 사용하고 있어요? 핑 플루딩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머프하고 핑 플루딩은 같은 단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스머프하고 핑 플루딩은 같은 단어이고요. 왜 핑 플루딩이냐면 대량의 ICMP 패킷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핑이죠, 핑. 에코 리퀘스트, 대량의 에코 리퀘스트하고 에코 리플라이를 이용해요. 근데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바로 보내지 않아요. 매개체가 있어요. 바로 보내지 않아요.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중간에 매개체한테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팅은 뭐냐면 브로드캐스팅은 자기 도메인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팅은 다이렉트로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먼 거리에 있는 애한테. 그럼 얘가 받았잖아요. 얘가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니까 대량의 패킷을 했을 텐데 이게 에코 리퀘스트 패킷이거든요. 그러면 에코 리플라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스가 바뀌었어. 소스가 저 서버 쪽이야. 그러면 그쪽으로 대량의 리플라이 패킷을 보내거든요. 그럼 걔는 이유도 모른 채 대량의 에코 리플라이 패킷을 받아가지고 서비스가 다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뭐라고? 자원 고갈형이에요. 자원 고갈형. 지금 제가 오늘 지금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테이블로 정리할 수 있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테이블로 정리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격을 잘 봤더니 일단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이해하자.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팅을 이해하자. 원래라면 브로드캐스트는 3계층,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도메인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뭐냐면 라우터까지 자신이 인접한 라우터, 게이트웨이까지 밖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내가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라고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원거리로 브로드캐스트를 때릴 수 있다, 보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팅을 하면 공격자가 소스 IP를 공격 대상으로 바꿔가지고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때리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거든요. 다량의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면요. 다량의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죠. 자, 리플라이를 누구한테? 에이전트들이 리플라이를 누구한테 하죠? 공격 대상에게 하죠. 대량의 에코 리플라이가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소스 IP가 위조돼 가지고요. ICMP 리플라이, 에코 리플라이를 받아 가지고요. 서비스가 멈춰지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핑 오브 데스처럼요. 자원 고갈형인 거예요. 맞아요? 자원 고갈형인 거고요. 자, 그래서 공격 대상이 수많은 에코 리플라이를 받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받는 현상인 거죠. 그럼 공격 대상이 서비스가 거부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매일 폭탄 받아봤어요? 매일 폭탄 받아봤어요?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한 100메가짜리 메일을 보내는 거, 첨부 파일을. 100메가짜리 첨부 파일을 받으면 내가 메일을 받을 때 100메가를 계속 받게 되잖아. 그럼 다른 메일을 못 받는 거야. 100메가. 그런 식으로 매일 밤인 거예요. 매일 밤. 아니면 스팸 메일 여러 개 받는 거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메일 보내는 크기 제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돼 있잖아. 그렇죠? 요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실행 파일은 메일에 첨부할 수가 없어. 첨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확장자를 바꿔서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DDoS예요. DDoS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디스트리뷰트가 붙어요. 디스트리뷰티드. 분산 도스. 자, 요거 하나 기억할까요? 어디서 시작됐어? 미네소타 대학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 막 그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어디서 시작됐다, 몇 년도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왜냐하면 연도가 너무 많으니까 중간이나 그런 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하고 끝을 외워야 돼. 그런 거 시작. 1999년도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제 처음 시작된 게 DDoS야. 그 전에 도슨이 있었어. 도스의 문제가 뭐라고? 그렇지, 1대1이지. 얘는 이제 엔데일이잖아. 엔데일인 거잖아. 근데 사실 거의 불가능해. 얘를 해결한다는 건. 그걸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공격 툴도 또 다 자동화되어 있고, 또 이렇게 또 구하기도 쉽고, 만약에 내가 심심해서 그거 만약에 뭐 한번 해보잖아? 그러면 이게 가는 거야, 감옥에. 농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SQL 인젝션이라고 있는데, SQL 인젝션이 뭐냐면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그냥 로그인 가능한 거거든. 지금도 100개 사이트 중에 한두 개인데, 이렇게 안 막아놨으면 그거 하는 순간 이렇게 감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이게 막 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려면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야 돼. 이렇게 로컬 네트워크에서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거야.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봤더니 이게 이제 초창기 버전이에요. 이게 초기 버전에서는 DDoS도 이제 초기 버전이 있고 나중 버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신 버전은 DR도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버전, 그 다음에 중간 버전이 있는데, 중간 버전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초기 버전에서는요, 공격자하고 마스터하고 에이전트가 있어요. 기억해야 돼. 어태커, 마스터, 에이전트로 이루어졌어. 누가? DDoS가. 자, 그래서 마스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핸들러고,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데몬이에요. 데몬.
자, 다시 갈게. 공격자, 마스터, 에이전트. 됐어요? 공격자, 마스터, 에이전트. 뭔가 공격자는 굉장히 그 공격자는 뒤에 있는 놈이고 마스터는 중간에 있을 것 같고 에이전트는 맨 앞에 있을 것 같잖아. 단어가.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마스터는 핸들러고 에이전트 데몬이란 말이야.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요거 단어 기억하시고 얘네들은 어떤 구조라고? 분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분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뭐 원리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괴롭히는 것보다 N대1로 괴롭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웃기잖아, 이거. N대1로. 그래서 보시면은 공격자, 마스터, 에이전트. 그 에이전트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가 명령 내리고 마스터가 또 이렇게 명령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 버전이야, 중간 버전. 중간 버전에서는 요거 기억해야 돼. 좀비 PC 본넷 기억해야 돼. 별표. 지금 잘 나와요. 좀비 PC 본넷.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중간 버전은 악성 코드와 이렇게 결합된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DDoS에다가 악성 코드가 결합된 형태인 거야. 그래서 악성 코드에 뭐가 있냐면 공격 대상이랑 공격 스케줄 같은 거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간단한 예인데 일단 하나씩 얘기할게요. 일단 악성 코드를 봇이라고 불러. 봇. DDoS에서는요. 악성 코드를 봇이라고 불러. 봇. 그리고 악성 코드에 관련된 PC를 좀비 PC라고 불러. 좀비 PC. 그리고 좀비 PC끼리 형성된 네트워크를 본넷이라고 해요. 본넷. 그래서 공격자가 명령을 내리면 본넷에 있는 좀비 PC가 일제히 공격을 수행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정말 중요해.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봇. 악성 코드를 전파하고요. 악성 코드가 관련된 PC 그리고 악성 코드 좀비 PC로 형성된 네트워크인데요. 요거 좀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데 요게 꼭 이렇게 돼 있진 않아.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아? 좀비 PC는 좀비 PC인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네트워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애들을 다 묶은 거를 본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 저거는 묶은 거야. 자, 좀비 PC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좀비 PC의 증상이 나왔어.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좀비 PC의 증상. 자, 일단 컴퓨터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중요한 파일이 삭제돼요. 그리고 로딩이 되지 않거나 인터넷이 끊기거나. 기억해 둘까요? 좀비 PC의 증상. 실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어. 됐어요? 이 증상 보시고요.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좀비 PC가 공격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기존에 있는 도스 공격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공격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파급 효과가 큰 게 뭐냐면 얘네들이 단체로 핑을 때려버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 DDoS가 어떤 놈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1번 투리누. 저 투리누 시험 문제 나왔어요. 투리누는 시험 문제 나왔어. 투리누는 시험 문제 나왔던 놈이고요. 자, 보시면 원래 투리누가 아니고요. 투리 00이야. 00. 투리 00. 자, 투리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네소타 대학 사고의 주범이에요. 기억나시죠? 1999년도에 미네소타 대학 사고의 주범. 자, 어디서 사용했던 거야? 유닉스에서 사용했던 유닉스.
자, 여기에 사용했던 애가 최소 227개의 시스템, 227개의 에이전트가 있었던 거죠. 227개의 에이전트. 자, TCP야 UDP야? UDP야, UDP. UDP. 자, 뭘 공격해? STATD, CMSD, TDDB 서버 D를 공격해. 자,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야? 자, 다 RPC 관련된 애들이야. RPC 관련된 애들. RPC 관련된 애들이야. 자, RPC가 뭐야?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가지고 원격에 있는 애들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STATD하고 CMSD하고 TTDB 서버 D는요. 일단 뭐 모니터링 하는 거,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거,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그램인데 얘네들을 공격하는 거야, 얘네들을 공격하는 거야. 얘네들을 공격하는 거야. 맞아요. 얘네들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요. 아마 이거 지금 강의 자료에 없죠? 이 내용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강조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뭐 STATD, CMSD, TDDB 서버 D 뭐 이렇게 그냥 설명하려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강사하고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자세하게 준비했어. 미안해. 필기하기 위해서. 됐어요? 필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토콜이란 포트인데요. 공격자, 마스터, 에이전트 다 기억나시죠? 용어들 다 기억나시죠? 접속 대상들이 있고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자, 지금 공격자가 마스터 TCP를 제외하군요. 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UDP인 거예요. 근데 포트는 기억할 필요 없어. 여기까지 내버리면 정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포트 번호 저걸 어떻게 기억해요? 저거를. 옛날에 그 국사 시험이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어떤 그 강사님이 교수님들은 풀 수 있으세요?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트윈노 보시면 일단 마스터가 각각 다른 패스워드 사용해요. 이건 좀 특이점이죠. 보세요.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정해져 있는데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초 설치할 때, 설치 후에 접속할 때, 그리고 명령 내릴 때가 틀려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똑한 거예요. 자기 자체도 해킹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체도 막아놓은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하나가 노출되면 자기 자신도 내가 열심히 설치해서 구축했는데 딴 애가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그래서 마스터의 주요 명령 보시면 뭐 작동 중지하거나 아니면 로그 오프하거나 아니면 시간 설정하거나 아니면 DDoS 공격을 실시하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볍게 보라고 한 거예요. 색깔 제외하고. 그리고 보시면 에이전트가 하는 건 공격을 수행하거나 마스터와 통신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어디에 공격을 실시하거나 여기는 이제 공격 실시하는 거죠. 아니면 나머지는 이제 시간 설정하거나 아니면 마스터에게 어떤 데이터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데모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버퍼 같은 크기를 설정한다거나 이죠. 그러니까 버퍼를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공격을 하려면 내 메모리도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 패키지나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버퍼를 설정하는 뭐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투리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FN이 나왔어요. TFN. 자, TFN은 아마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을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자, 트라이웨드 플로드 네트워크인데요. 지금 보시면 트리누가 약간 발전된 형태예요. 누가 개발했다고요? 믹스터가 개발. 그래서 텔레토비라고 불러. 텔레토비 플루스 저게 불러. 텔레토비. 트리노처럼 STATD하고 CMSD하고 TTDB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 지금 보세요. 모니터링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그 전까지는 모니터링이 좀 쉬웠는데 왜 쉽지 않냐면 일단 클라이언트하고 데몬 간에 TCP, UDP 연결을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TCP, UDP 연결을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고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ICMP 에코 리퀘스트로 단타로 때려버리면요. 단타로 때려버리면요. 파악할 수가 없어. 파악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연결을 맺지 않고 그냥 단타로 때리는 거잖아. 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니까? TCP는 흔적이 남잖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단타의 무서울 점이야, 단타. 이렇게 얘네들도 발전한다니까. 저거 투리노? 그냥 공격했지? 파악했어? 그다음부터 이제 공격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공격의 형태가 발전하고 방어도 발전하고 그런 형태인 거야. 근데 어떻게 구별했냐면 똑똑한 애들이죠. 헤더를 봤더니 17바이트부터 이후는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는 TFN인 거야. 그러니까 17바이트, 헤더의 17바이트 이후부터는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약점은 뭐냐면 평문으로 전달돼. 그러니까 공격과 마스터가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없게끔 암호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평문으로 전달돼. 다 좋았는데 약점인 거죠. 왜냐하면 패킷을 내가 캡처해가지고 중간에 분석해가지고 막을 수 있어. 공격인 거잖아. 자, 그 다음에 TFN2K. 그러니까 믹스터가 TFN을 좀 발전시켰어요. 아까의 단점을 좀 보완한 거야. 자, 일단 암호화. 특정 포트 사용하지 않고 암호화되어 있어. 자, 그리고 CM 플로딩, UDP 플로딩, ICMP 플로딩, 스머프 등을 이용해. 자, 그리고 암호화에 캐스트 256을 사용해. 자, 캐스트 256은 뭐냐면 캐스트는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인 거고요. 대칭키 아시죠? 뒤에 붙은 256은 키의 길이야. 키의 비트수인 거죠. 됐어요? 자, 얘는 백도어를 실행해. 백도어는 뭐냐면 백도어는 트랩도어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훅이라고 불러요. 트랩도어 또는 다 같은 얘기야. 트랩도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훅 트랩도어. 이건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뒷문이에요. 뒷문이 뭐냐면 컴퓨터의 뒷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뒷문이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개발자가 자신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매번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기 귀찮으니까 뒷문을 만들어 놓고 간단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거나 그래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처음에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백도어 형태로 이렇게 뒷문을 만들어 놓고 공격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 몰래. 그걸 뭐라 불러? 백도어, 트랩도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훅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우리가 간파했냐면 패킷을 유심히 어떻게 분석해 봤더니 UDP 패킷의 헤더가 3바이트보다 더 커. 실제 보통보다 3바이트 더 커. 그리고 왜 더 크냐면 이런 것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TCP 패킷의 헤더가 0이야, 0.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 패킷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잘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만들면 어떤 약점도 없어야 돼. 어떤 약점도 없어야 돼. 근데 그런 거 존재하잖아. 허점이 있는 거죠, 허점.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허점이 있는 것처럼. 허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험문제 미안해. 시험문제 나온 적은 없어, 이거. 시험문제 나온 적은 없어. 슈타 첼드라트가 있어요. 슈타 첼드라트. 독일어야. 철조망. 이거는 TFN을 발전시킨 형태야. 지금 다 암호화 기능이 있어. 공격자 마스터 에이전트 데몬이 암호화 기능이 있어. 암호화 기능. 얘는 몇 개 제어할 수 있어? 1000개 에이전트 제어할 수 있어요. 1000개 에이전트 제어할 수 있고요.
마스터의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왜냐하면 등록이 돼야 내가 제어를 할 거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갱신하는 이렇게.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엔요. 자, 스니핑 갈게요. 스니핑. 스니핑이 뭐라고요? 스니핑. 스니핑은 사실은 도청이죠. 도청. 이거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도청. 다른 말로 스누핑도 있어요. 스누핑. 이거 스누피하고 동일하나요? 스누피 아시죠? 스누핑. 다 같은 쟁이에요. 스니핑, 도청, 스누핑. 이거 뭐라고? 패시브라고. 이거 수동적이라고. 왜 수동적이죠? 그렇죠. 데이터를 전혀 건드리지 않아. 전혀 건드리지 않아. 자, 능동적 공격은 뭐라고? 반대. 능동적 공격은 뭐라고? 데이터를 건드리거나 서비스를 거부시키거나 내가 갖고 있다가 재사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도청. 자, 이베스트로핑 별표할까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베스트로핑. 자, 보세요. 우리가 시험장에 갔어.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단어가 스니핑이 나왔으면 이거 도청하는 거라고 알 수 있잖아. 우리가 풀 수 있잖아. 근데 요거 나왔어.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내가 이 단어 모르고 있으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진짜야. 그게 멘붕에 빠지는 거야. 단어를 모르면 내가 그 지문을 읽을 수가 없어. 자, 다음 중 지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문에 나왔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보기에 나왔거나 지문에 나오면 뭐지? 끝나는 거야. 그럼. 모르는 거죠. 도청이야. 간단해. 이베스트로핑 도청이야. 도청. 자, 도청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보면 태핑이랑 그 다음에 템페스트 있는데요. 태핑이랑 템페스트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네트워크 선이라고 할게. 이게 네트워크 선이야. 네트워크 선이야.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태핑을 하는 거예요. 태핑을 하는 거예요. 태핑이 뭐냐면 선을 이렇게 따는 거야. 이렇게 탭 장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을 이렇게 따는 거야. 응?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흘러요. 그러면 도청이 되겠어, 안 되겠어? 도청이 되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장비를 뭐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 장비를 뭐라고 불러? 템페스트 장비. 템페스트. 이거를 할 수 있는 장비. 템페스트. 그리고 따는 거. 태핑. 템페스트. 됐어요? 됐을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모르면 망가지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그 내용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수동적 공격이야, 스니핑은. 근데 단어가 갑자기 태핑, 템페스트, 이베스트로핑 나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능동적도 이렇게 안 나와. 액티브라고 나오면 무너지는 거야. 나오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어. 몰라서 틀리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 전혀 새로운 문제가 몇 개나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이런 데서 나온다니까. 아니야. 지금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막 이렇게 자기는 배운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배웠어. 주의 있게 안 봐서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이 베스트로핑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로 돼 있잖아. 영어로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글 사이트에서 이베스트로핑이란 단어 자체를 해석하는 데를 찾을 수 없는 케이스인 거야. 그럼 영어를 바로 원문으로 갖고 와. 이렇게 원문으로 갖고 와.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 다 내가 해석해 줄 거니까. 이거 해석 썼잖아, 여기다가. 이베스트로핑의 정확한 단어 의미야. 그러니까 동의 없이 대화나 통신을 엿듣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 이베스트로핑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니핑의 원리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해야 돼요. 궁금할 텐데 일단 모든 시스템은 IP 주소랑 맥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NIC 뭔지 아시죠? NIC가 랜카드에 있는 NIC가 뭘 하냐면 주소 값을 인식해요. 그래서 맥 주소하고 IP 주소가 안 맞으면 자신의 버퍼에 저장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요. 패킷을 버려요. 2계층과 3계층을 검사해서 맞지 않으면 그렇잖아. 나한테 온 게 아닌데 그런 거야. 우편물이 왔어. 근데 내 주소가 아니야. 그러면 반송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개념인 거야.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만약에 이제 그걸 받으면 스니핑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남의 집의 우편물을 내가 보게 되는 거니까. 그게 스니핑인 거야. 스니핑인데, 그래서 2계층, 3계층을 이제 인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 필터라고 표현할게요. 필터라고 표현할게요. 필터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필터링,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필터링.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필터링. 이런 식으로. 필터라고 표현할게. 그래서 내부적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만약에 맥 주소하고 IP 주소가 자신의 것이 아니면 패킷을 드롭시키죠. 패킷을 폐기해요. 드롭 폐기해요. 폐기하는데 재밌는 건 랜카드 설정을 보면 랜카드 설정을 보면 재미있는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있어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이거 기억해둬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있어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해당 모드를 딱 키면 모든 패킷을 버리지 않고 다 봐요. 모든 패킷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스니핑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니핑의 원리야. 이게 스니핑의 원리야. 그래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딱 키면 모든 패킷을 다 읽어드리는 거죠. 그럼 모든 패킷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제 가능한 얘기야.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근데 여러분 거는 랜카드를 자기가 스스로 설정할 수 없으니까,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거니까 설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장비는 내가 그 랜카드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딱 킬 수 있단 말이죠. 다 스니핑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트워크 장비 정상인 거야. 정상적인 모드인 거야. 이거 뭐라고 하면 안 돼. 이걸 금지시키면 안 돼. 왜냐하면 패킷을 정상적으로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걔네 PC는 안 돼. 걔네 PC는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제밍이 있는데요. 스위치 제밍 알아요? 제밍 몰라요? 제밍은 뭐냐면 군사 용어인데 그 제밍 공격이 있어요. 제밍 공격이 뭐냐면 적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기나 그런 거에 전기적 신호나 전파나 그런 것들을 강하게 보내가지고 그 장비나 안테나 그런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제밍 공격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제밍 공격은 뭐냐면 스위치를 제밍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스위치에 뭐가 있어? ARP 테이블이 있어. ARP 테이블 아시죠? ARP 테이블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ARP 테이블을 어떻게 마비시킬 거냐면 일단 맥 플루딩 공격을 수행해요. 맥 플루딩 공격. 자, 마코프라고 그래요. 마코프. 맥 플루딩 공격을 수행해요. 맥 플루딩이 뭐겠어요? 맥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는 거겠죠. 원래는 정상적인 맥만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더 이상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스위치가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ARP 테이블이 저장 용량을 초과하게 돼가지고 더미 허브처럼 동작하게 되는데요. 더미 허브, 그러니까 스위치랑 더미 허브의 차이점이 뭐예요?
스위치오버랑 더미오브의 차이점이 뭐죠? 브로드캐스팅 그리고 스위치는 그 학습된 대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고 브로드캐스팅 하게 되면 공격자가 그 브로드캐스팅 중에 하나를 갖고 와서 스니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맞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첫날 강의했을 때 저 교수님 뭐 더미 오브 자꾸 왜 가르치고 막 스위칭 오브 왜 이렇게 가르쳐요? 라고 해서 이해 안 됐죠? 자, 제가 얘기했잖아. 내 강의는 계속 들을수록 진짜 진가를 발휘한다니까. 농담하는 거 아니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수업이 되는 거야. 이제 이해되죠?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던지. 자,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